이번 시간에는 그 유공합 시스템 중에서 유압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압 펌프의 종류와 작동, 그 다음에 유압 밸브의 종류와 작동, 그 다음에 유압 모터, 유압 실린더의 종류와 작동,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에 있다시피 유압 전기 모터나 원동기로 우리가 유압 펌프를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고압의 유압류를 발생시킨 다음에 유압 밸브를 통해서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를 구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기 모터 원동기와 유압 펌프를 합친 이 부분을 유압 발생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유압 관로, 염쇄, 어큐뮬레이터, 오일 탱커, 필터, 열 교환기, 저기 이런 것들로 유압 시스템이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유압 펌프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는데, 유압 펌프는 유압 동력을 발생시키는 유압 동력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기 모터나 원동기로 구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동기라는 것은 이제 엔진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기 에너지로 이제 유압 모터를, 유압 펌프를 구동을 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서 다시 유압 에너지인 압력과 유량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는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량을 생산하는 거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유체를 계속 밀어 보내주면 결국은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압 펌프 스펙의 기본은 이제 압력과 유량이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작동 원리가 잠깐 나와 있는데, 유압류를 이렇게, 유압 펌프를 이렇게,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키면 여기에서 이런 쪽으로 유압류를 밀어 올리게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도면 기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압일 경우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유압 펌프의 종류는 크게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로 볼 수가 있는데, 기어 펌프는 다시 외접 기어 펌프와 내접 기어 펌프로 볼 수가 있고, 특수한 기어 펌프로서 로브 펌프, 제로터 펌프, 스크루 펌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스톤 펌프는 다시 액시얼 피스톤 펌프와 레디얼 피스톤 펌프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각 펌프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접 기어 펌프입니다. 이것은 구동축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동축이 있을 때 구동축이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회전하면 구동기어 및 정동기어의 바깥쪽 여기에 공간을 통해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류를 한쪽에서 흡입 쪽에서 토출 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접 기어의 그 배제 용적인데 Volumetric Displacement라고 하고 VD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누수를 고려하지 않은 1회전당 수송 가능한 이론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론 부피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는 것은 지름이 D인 원의 넓이죠. 그래서 바깥쪽 지름에다가 안쪽 지름을 빼서 그 다음에 여기 이 폭이 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배제 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론 유량, Theoretical Flow Rate, QT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누수를 고려하지 않은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D에다가 회전수를 곱하면 이것이 이론 유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유량은 그 내외부 누수를 고려한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유량에다가 리키지 유량, 누설 유량을 뺀 것이 실제 유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고압이고 이쪽이 저압이기 때문에
저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게 누설이, 내부 누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고려한 것이 실제 유량이 되겠다. 내적 기어 펌프입니다. 이것은 요 내부에 이제 크레센트 실이라고, 요것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요게 인터널 기어와 이제 바깥에 스퍼 기어가 회전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회전하면 유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밀려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기어 펌프로서 이와 같은 형태의 로버 펌프, 이것은 외접 기어 펌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치차가 곡면이어서 조용하고 또 배제 용적은 크지만 이게 치차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맥동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워터 펌프는 내접 기어 펌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그 치차와 바깥쪽 치차의 개수가 한 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경우 같으면 4개, 5개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 유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밀려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루 펌프라고 있는데, 이러한 2개의 스크루가 맞물려서 연속적으로 압력을 높여줌으로 해서 맥동 없는 조용한 유동을 형성하는 그런 스크루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펌프로서 베인 펌프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안쪽에 있는 로타 축과 바깥쪽 캠링 축이 편심되어서 회전할 때 여기에 이 부분을 베인이라고 합니다. 요 베인과 로타와 캠링 사이의 공간 변화로,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이 캠링 지름 바깥쪽하고 이 로타 지름하고의 최대 편심은 요 직경을 빼서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편심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최대 편심은 이것이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이것이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배제 용적은 4분의 파이 dc제곱 빼기 dr 제곱인데, 곱하기 l인데, 요거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편심이 2일 때, 최대 편심 아니고 그냥 2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인 펌프에는 그 평형 베인 펌프라고 있는데, 이것은 타원형 하우징에 2개의 허비포트와, 그러니까 허비포트가 이제 2개의 허비포트와 2개의 토출 포트를 이렇게 대칭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축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도록 한 겁니다. 유압 펌프는 태생적으로 한쪽이 고압, 한쪽이 저압이기 때문에 고압에서 저압적으로 그 축 베어링이 계속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모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평형 형태로 하게 되면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스톤 펌프인데, 피스톤 펌프는 크게 엑시얼 피스톤 펌프와 레디얼 피스톤 펌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엑시얼 피스톤 펌프는 요게 실린더 블록 축과 요 피스톤 축이 평행을 이루는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엑시얼 피스톤 펌프는 다시 사축식과 사판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구동축과, 이게 구동축입니다. 구동축과 피스톤 블록 중심선이 이렇게 각도를 이룬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벤트 액시스 디자인 사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피스톤 로드는 여기 볼 소켓 조인트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드라이빙 샤프트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구동축이 회전 시에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제 유체를 흡입 쪽에서 토출 쪽으로 계속 밀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때 정용량일 경우에는 이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크나 또는 그 외부에 핸드휠을 써가지고 각도를 바꿔주면 가변 용량형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각도가 0도라고 하면 이것은
유압 펌프로서 작동을 못합니다. 유압 펌프를 고압의 유압률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사판식인데 스와시 플레이트 디자인 또는 이것을 인라인 피스톤 펌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사판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각도를 이루면서 이것이 회전하면 이 피스톤이 왕부 운동을 해서 이 흡입 쪽에서 토출 쪽으로 이렇게 유압률을 밀어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각도를 변화시켜서 가변 용량형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디얼 피스톤 펌프인데 이것은 실린더 블록축과 피스톤이 수직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안에 요거를 핀틀이라고 하고 바깥에 이제 리액션 링이 있는데 이것이 회전하면 여기 인내 쪽에서 이게 토출 쪽으로 유체를 밀어내게 되겠습니다. 이 리액션 링과 실린더 블록은 이제 편심이 되어서 이것도 가변 용량형, 압력 보상형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효율을 우리가 따지는데 효율에는 용적 효율과 기계적 효율, 전 효율이 있습니다. 용적 효율은 누설을 고려한 그 효율이 되겠습니다. 누설이 없다면 이제 QT만큼 유량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리키지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유량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요 B를 이타 V 해서 발리메트릭 이피션시 용적 효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찰 손실, 마찰이 없으면 이제 이러한 그 동력을 발생하는데 실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동력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파워분의 PQT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TA분의 TT, T는 토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토크분의 이론 토크가 기계적 효율이 되겠습니다. 전 효율은 인풋 동력분의 출력 동력, 입력 동력분의 출력 동력이 되겠는데 이것을 여기에 PQT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용적 효율과 기계적 효율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효율이라는 것은 용적 효율 곱하기 기계적 효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 제조 회사들은 이런 성능 곡선을 만들어서 줍니다. 이 성능 곡선을 볼 때는 가능하면 효율이 최대가 되는 압력 유량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어 펌프보다가 피스톤 펌프가 효율이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압 밸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압 밸브는 크게 이 방향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정밀 제어가 가능한 서버 밸브, 비례 밸브 이러한 밸브들이 있습니다. 유압 밸브는 유압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핵심 요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실린더나 모터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네길 스풀 밸브나 책 밸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제어 밸브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프레셔 릴리프 밸브나 시퀀스 밸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도 일정한 유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밸브가 되겠는데 니들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제어 밸브, 디렉션 컨트롤 밸브인데 유동의 방향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책 밸브인데 책 밸브 같으면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요거의 의미는 이 방향으로는 유동이 흐를 수가 없고 이 방향으로만 유동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실제 모양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고 이쪽으로만 유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역방향 흐름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파일럿 조작 책 밸브라는 걸 씁니다. 이 파일럿이라는 것은 기호에서는 이게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유량은 아주 작지만 압력을 전달해서
이것을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 유동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파일럿 관로로 압력을 줘서 그렇게 하는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방향 제어 밸브가 4길 스풀 밸브, 4웨이 스풀 밸브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안쪽에 요거 있는 걸 스풀이라고 하고 바깥쪽을 슬리브라고 하는데 여기 랜드하고 또 슬리브 그 다음에 그루브 포터, 포터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스풀이 슬리브 안을 움직이며 유동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P라는 것은 이제 프레셔 또는 펌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서 AB로 이제 흘러와서 이렇게 해서 탱크로 흘러가겠습니다. 스풀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탱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는 기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 위치에서는 P하고 TAB가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을 밀게 되면 유동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유동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풀 조작 방법입니다. 이제 수동 조작이 있고 기계 조작이 있고 파일럿 조작, 솔로네드 조작이 있는데 수동 조작은 우리가 엑스카베이터나 그 불도저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레버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것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여기 스프링은 되돌아올 때는 스프링 힘으로 스풀이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계 조작은 캠을 쓰는 건데 이런 기호를 쓰고 파일럿 조작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기압을 쓰는데 이러한 기호를 쓰는 겁니다. 솔레노이드 조작은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주면 이게 전자석이 되어서 스풀을 밀고 이쪽에 신호를 주면 이쪽으로 밀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되돌아오는 것은 스프링 힘에 의해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립 위치에서 유동 형태인데 개방 중립, 폐쇄 중립, 텐덤 이런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도면 기호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요 중립 위치에서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 중립은 이렇게 다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텐덤이라는 것은 중립 위치에서 프레셔하고 탱크 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유압 펌프에 부하가 전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압 펌프가 헛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목적으로 텐덤 이 중립 위치를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프레셔 컨트롤 밸브인데 주 관로에 일정한 압력을 생성하고 또 압력 서지라는 것은 갑자기 압력이 이렇게 튀는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스무딩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이 압력 릴리프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주 관로에 일정한 압력을 생성한다. 유압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유압 시스템은 100기압을 쓴다 했을 때 그 100기압을 만드는 것은 결국 릴리프 밸브를 100기압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닫혀 있다. 여기 도면 기호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압력을 전달하는 파일럿 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압력이 일정 이상이 되면 이것을 밀어서 이렇게 관로를 형성시켜서 유압유를 오일 탱크로 빼준다. 그래서 압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요 구조는 여기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것을 포빗을 밀어 올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처음 열리는 이 압력을 크래킹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유량에서 압력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프레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채더링, 부르르 뚫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압 밸브라고 있는데 프레셔 리듀싱 밸브 이것은 하류척, 여기가 하류척입니다. 여기 상류척이고 하류척인데 하류에 감압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또는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밸브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이것을 차단을 시켜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화 밸브라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로 무보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파일럿 관로를 통해서 압력을 전해주면 강제로 이렇게 관로를 형성시켜서 무보화를 만들어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밸브라고 있는데 이게 A, B 양쪽에 다 실린더가 연결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A를 먼저 구동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A가 먼저 여기는 이제 끊겨 있으니까 이 부분은 끊겨 있으니까 A가 먼저 구동이 되고 A가 구동이 끝나면 피스톤이 끝까지 밀려나면 여기 압력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 이렇게 전달돼서 유동을 이렇게 형성시켜줘요. 그러면 두 번째 B 실린더가 구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밸브입니다. 그 수직 실린더가 상하로 작동할 때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동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이러한 그 밸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지 관로가 형성돼서 유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를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량 제어 밸브인데 플로우 컨트롤 밸브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유량 공급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니들 밸브, 그냥 오리피스입니다. 가벼운 오리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Q와 이게 델타 P가 제곱근에 비례한다. 비선행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가 있고 압력 무보상 유량 제어 밸브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유량이 제어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압력 보상은 예를 들어서 입력측 압력이 변하면 유량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 입력측 압력이 변하더라도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또는 차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다. 차압이 아니고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 밸브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까지 했던 저 밸브들은 그냥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 두 가지 상태만 존재했는데 조금 열리고 조금 닫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과정을 가지는 밸브가 서버 밸브하고 비례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과 유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 주로 피드백 컨트롤에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교압 서버 밸브라는 걸 쓰는데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2단 구동입니다. 1단에서는 전기 토크 모터를 써서 여기 플래퍼를 구동을 해서 양쪽에 요 압력을 가지고 요 스풀을 이제 다시 이렇게 구동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크 모터에 주는 전류 I에 비례해서 스풀의 변이가 XV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 밸브입니다. 비례 밸브는 이제 2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지고 마치 앞에 서버 밸브 같이 그 임의의 유량과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기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픈루프 컨트롤을 사용하고 가격이 비교적 쌉니다. 서버 밸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카트리지 밸브라고 이것은 우리가 전기 일렉트로닉 컴포넌트에서 집중 회로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압에서도 이렇게 블록에다가 여러 개의 밸브를 이렇게 집중함으로 해서 이염수 개수가 줄어들고 또 신뢰성이 증가하고 작은 설치 공간, 유지 보수 유리 이러한 장점이 있는 카트리지 밸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압 작동기입니다. 유압 작동기는 크게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특수한 경우로서 왕복 회전 운동을 하는 요동 모터, 그 다음에
우리가 무단 변속을 할 수 있는 정류압 변속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압 실린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압 실린더는 아주 직관적인데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로드가 있고 바깥에 이제 실린더 배럴이 있습니다.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모양으로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유압류로 구동을 하고 반대쪽은 여기에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되도록이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단동 실린더로 하고 양쪽 다 유압류로 이렇게 양방향 구동하는 것을 복동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로드가 한쪽만 있는 것을 편로드, 양쪽 있는 것을 양로드라고 하고 특수한 형태로서 이제 램 타입, 이 텔레스코픽이라는 것은 접었을 때는 작은데 이게 표면 굉장히 긴 이런 실린더를 텔레스코픽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텐덤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데서 이 총알을 맞아서 한쪽에 구동이 안 되더라도 이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동이 되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텐덤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듀플렉스, 두 개인데 여기에 로드가 두 개인 경우를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거 유압 실린더에서 힘, 속도, 동력은 이쪽을 우리가 전진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 힘 F는 여기 압력 곱하기 단면적 하면 되겠죠. 속도는 이 Q인을 여기 AP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F하고 V를 곱하면 이것이 기계적 동력이 되겠습니다. 후진할 때는 이 방향에서는 유압류가 여기 AP에서 AR을 뺀 로드 단면적을 뺀 요 부피를 채우기 때문에 F는 P 곱하기 요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Q인을 요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다시 말해서 후진 행진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파워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유압 실린더의 효율이 전효율이 100%라면 FV하고 PQ 곱한 것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효율이 100%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유압 실린더의 완충 장치라고 있는데 이게 피스톤이 끝까지 오면 이게 끝에 부딪혀서 쾅쾅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압 실린더가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완충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둬서 요놈이 여기에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오리피스 역할을 해서 완충 작용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 모터입니다. 유압 모터는 기호는 이렇게 일방향, 양방향 구동, 그 다음에 가변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넣어줍니다. 유압 모터는 크게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피스톤 모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구조는 펌프와 유사합니다. 근데 작동은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성능인데 그 유압 모터는 유압 펌프하고 구조하고 작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유압 모터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성능은 누설을 고려한 용적 효율, 마찰을 고려한 기계적 효율, 그리고 용적 효율 곱하기 기계적 효율은 전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압 펌프하고는 거꾸로입니다. 이것은 용적 효율은 실제 유량이 그 이론 유량보다 더 크겠죠. 유압 모터에서는. 그래서 QA분의 QT가 되고 기계적 효율도 TT분의 TA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어 모터에 비해서 피스톤 모터가 효율이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 여기서 이론 토크 TT를 계산하는 것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동 모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왕복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뭐 280도형, 100도형 이러한 요동 모터, 오실레이팅 모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압 변속기라고 이것은 유압 펌프하고 유압 모터를 일체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단 변속, 토크 변화 이런 것이 가능하고 높은
단위 중량당 출력비, 그 다음에 손상 없이 스토어를 한다는 건 갑자기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뒤에서 한 번 더 회로 다룰 때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요 작동은, 여러분들 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압 시스템의 그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압 시스템의 설계와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